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서서히 갉아먹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관계에도 이러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 바로 낮은 자존감이다.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의 뿌리 깊은 곳까지 침투해 결국 파국으로 몰고 간다. 내가 지난 7년간 관계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낮은 자존감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래서 치명적인 것이다. 낮은 자존감이 어떻게 관계를 갉아먹는지 한 사례를 통해 낱낱이 들여다보자. 관계의 초반, 중반, 후반부로 나눠서 설명하겠다. 남녀 입장을 바꿔서 들어도 괜찮다. 연애 초기, 매력적인 껍질 속에 숨은 불안. 지연은 민철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다정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매력을 느꼈다. 민철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따뜻하고 세심하게 다가왔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 둘의 대화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첫 데이트에서 민철은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이야라며 큰 호감을 드러냈다. 마치 지연이 소울메이트인 것처럼 표현했다. 민철은 첫 데이트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지연에게 진지하게 고백을 했다. 당신은 제 이상형입니다. 민철의 고백에 지연은 살짝 놀라면서도 감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빠른 고백의 내심, 우리가 아직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다. 며칠 후 민철은 지연에게 큰 꽃다발과 함께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의 꿈이 생겼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민철의 과도한 칭찬과 애정 표현은 지연에게 일종의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안 신호를 무시하게 되었다. 데이트 초반, 민철은 지연에게 늘 다정하게 애정 표현을 했다. 지연 씨, 당신과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민철의 이런 말에 지연도 설렘을 느끼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철의 애정 표현 속에서 결핍에 대한 보상 심리가 엿보였다. 민철은 지연이 조금이라도 덜 관심을 주면 불안해했고 그녀에게서 안심을 얻기 위해 더 큰 애정 표현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연이 피곤해서 간단히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면 민철은 실망한 목소리로 오늘따라 지연 씨가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며 아쉬워했다. 지연은 민철이 자신에게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의 애정 표현이 단순히 그녀를 향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불안함을 가리기 위한 수단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민철은 지연을 만난 순간부터 그녀를 마치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지연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특별하게 느껴졌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지연, 넌 정말 특별해. 너만 있으면 내 인생에 부족한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하며 지연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철은 지연과 함께할 때마다 그녀에게 기대고 싶어 했고 작은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그녀가 들어주길 바랬다. 예를 들어 민철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구와 다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지연에게 털어놓으며 너만 있으면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라고 말했다. 지연이 위로하고 문제를 들어주면 그는 잠시 안도했지만 이내 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지연은 민철의 이런 말에 처음에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편해졌다. 민철의 과도한 기대는 무거운 책임감을 주었고 지연은 점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다. 민철이 보여준 이상화는 단순한 호감의 표현을 넘어 지연이 완벽한 상대라는 환상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연 역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결국 비현실적인 기대가 지연에게 부담으로 다가와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민철은 지연이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에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했다. 지연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하면 민철은 누구랑 만나는 거야? 남자도 있나? 라며 추궁했다. 심지어 그녀가 SNS에 다른 사람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 민철은 메시지를 보내 오늘 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속상해라며 섭섭함을 표현했다. 한 번은 지연이 바쁜 업무 중이라 답장이 늦었을 때 민철은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라며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다. 지연은 조금 당황스러웠다. 민철이 이렇게나 의존할 줄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보여주는 사랑과 헌신은 지연에게 기쁘기도 했지만 점차 그의 불안이 감지되면서 약간의 무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따로 만날 수 없다고 했을 때 민철은 내가 당신에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라며 섭섭해했다. 그의 이 말에 지연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철의 지나친 소유욕과 확인 욕구는 연애 초반의 설렘을 점차 불안감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지연은 민철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가 자꾸만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의 사랑 표현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자신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에서 비롯된 것 같았다. 민철의 빠른 몰입과 과도한 소유욕은 관계의 즐거움보다는 불안감을 더 크게 자극했다. 지연은 민철이 보여주는 사랑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연애 중반 방어 기제와 투영으로 인한 갈등. 연애 중반이 되면서 민철은 초기에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듯 그는 불안과 불만을 지연에게 투영하기 시작했다. 민철의 불안감이 지연과의 관계에서 점차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갈등을 자주 겪게 되었다. 민철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뀌었다. 가끔씩 미처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는 그의 감정 기복에 지연은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예를 들어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다가도 지연이 잠시 다른 일로 집중하지 못하거나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잠깐 확인하는 순간 민철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냉담하게 굴곤 했다. 나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라며 서운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 지연은 처음엔 사소한 일에 이렇게 과하게 반응하는 민철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감정 기복을 무의식적으로 조심하기 시작했다. 연애 중반이 되면서 민철은 지연의 의견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잦아졌다. 지연이 단순히 그의 옷차림이나 취향에 대해 작은 조언을 하거나 개선점을 제안하면 민철은 이를 비판으로 받아들이며 즉각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지연이 오늘은 좀 더 차분한 색깔의 옷을 입어보는 건 어때? 라고 말하면 민철은 내가 왜 그렇게 입어야 해? 넌 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라고 반응했다. 이로 인해 지연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민철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게 되었다. 민철은 지연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의 일에 집중하려 할 때마다 불안을 느꼈다. 그는 지연이 언제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면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말에 지연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민철은 너는 왜 항상 나보다 친구들을 우선시하는 거야? 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점점 지연의 일정을 통제하려 들었고 지연이 자신을 거부할 때마다 큰 불안을 느끼며 다툼을 일으켰다. 민철의 불안은 특히 지연이 SNS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커졌다. 지연이 친구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거나 자신의 일상 사진을 올리는 것조차 민철에게는 불안 요소였다.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라며 불만을 토로하며 지연이 소셜미디어에서 누구와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를 바랐다. 지연이 잠시 그와 연락이 뜸해질 때면 그는 지연이 자신을 떠나려는 것 같은 비현실적인 두려움에 빠지곤 했다. 민철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지연에게 투사했다. 예를 들어 민철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내심 자신감이 부족했는데 지연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주목을 받을 때마다 그 불안이 폭발했다. 그는 지연에게 너는 항상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것 같아. 난 그냥 너의 배경 같은 느낌이야 라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고 이를 통해 자신이 열등하지 않다는 위안을 얻으려 했다. 민철은 종종 나는 너 때문에 힘들어 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했다. 그는 지연이 자신에게 충분히 헌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연은 민철의 태도에 점차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철은 이러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지연이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민철은 지연의 작은 실수조차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지연이 약속에 몇 분 늦었을 때 나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며 넌 나를 정말 존중하지 않아라며 비난했다. 이로 인해 지연은 점차 그와의 만남에 있어 더 많은 압박감을 느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민철은 자주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을 과장하며 자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인지 과거에 어떤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는지를 지연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이는 그가 자신을 과시하여 지연의 인정을 얻으려는 태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은 그의 이야기가 과장된 허세라는 것을 느꼈고 그가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연애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민철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지연과의 감정적 거리를 두려했다. 그는 친밀한 감정 교류를 피하며 지연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지연은 민철이 자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에 혼란을 느꼈고 그와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기 어려워졌다. 민철의 모습은 점차 지연을 지치고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지연은 관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관계 후반부 불안과 방어 기제 표출. 관계가 후반부가 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연애 초기나 중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방어 기제를 강하게 표출한다. 이들은 이별을 막기 위해 집착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며 관계의 마지막 단계에서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민철은 지연이 조금이라도 멀어질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불안에 휩싸여 그녀를 통제하려 들었다. 민철은 지연의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시도까지 하며 그녀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자꾸 묻곤 했다. 지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자 민철은 이건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야라며 자신의 집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의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지연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별이 가까워지자 민철은 지연에게 너 없으면 난 살 수 없을 거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별을 막기 위해 자신의 불안과 상실감을 강하게 표출했는데 이는 오히려 지연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을 더 넓혔다. 민철은 이별을 앞두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지연의 행동에 대해 공격적으로 반응했다. 지연이 이별의 이유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민철은 내가 나를 무시해서 이런 결과가 생긴 거야 라며 자신을 방어하고 지연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던졌다. 이런 태도는 지연을 더 지치게 했고 결국 그를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관계가 나빠질수록 민철은 관계의 문제를 지연에게 전가하며 비난했다. 그는 모든 게 내 탓이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우린 행복했을 거야 라며 지연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민철의 비난에 지연은 큰 상처를 받았고 그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민철은 지연이 이별을 결심한 순간부터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넌 정말 나한테 너무한 거야.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라며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런 행동은 지연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지연이 이별을 미루도록 만들려는 민철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민철은 지연이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할수록 그녀에게 위로와 이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지연에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너가 도와줄 수 없겠어 라며 자신의 감정을 확인받으려 했다. 이로 인해 지연은 민철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의 요구에 답할수록 더 지쳐갔다. 관계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민철은 지연에게 무관심한 척하며 쿨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헤어지면 어쩔 수 없지라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 태도는 사실 그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방어적 행동이었다. 지연은 민철의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스러웠고 그와의 관계에서 확신을 완전히 잃었다. 민철은 너와 헤어지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라며 부정적인 예감을 자주 표현했다. 이는 지연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표현으로 그녀가 이별을 결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지연은 그의 이런 말에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고 결국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민철은 이별이 다가오자 지연을 한 번은 밀어내고 다음 순간에는 붙잡으려는 이중적 행동을 보였다. 그는 지연에게 넌 나와 헤어지고 싶다면 헤어져도 되라고 차가운 말을 던졌다가도 이내하지만 난 널 정말 사랑해라며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지연에게 혼란을 주었고 결국 그녀가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 민철은 한순간에는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다른 순간에는 다시 잘해보자 고 말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떠날 준비를 하면서도 자신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지연을 붙잡으려 했다. 지연은 지치고 질려버렸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감정 기복을 더욱 극대화시키며 관계 후반부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들은 상대방이 떠나려 할 때 자신의 상처와 불안을 더욱 강하게 투사하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게 된다. 이별 후 공격과 방어 기제. 이별 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상처와 미련을 감추려는 다양한 행동을 보이며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들은 과거 연인에게 미련을 느끼면서도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 하고 이러한 행동은 종종 복잡한 감정과 방어 기제를 반영한다. 이별 후 민철은 지연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며 모든 이별의 원인을 그녀에게 돌렸다. 그는 지연의 작은 결점까지 과장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상처와 실망을 방어하려 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결국 배신당했어라며 자존감을 지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민철의 내면은 여전히 지연에게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녀를 잊었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을 되새겼다. 그의 뒷담화와 부정적 발언은 자신의 상처를 외부로 투영하며 미련을 지우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았다. 지연과의 이별 후 민철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자주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이성과 친밀하게 지내는 듯한 사진을 올리면서 지연이 이를 보고 질투하거나 미련을 느끼길 바랬다. 이를 통해 지연이 자신을 놓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컸다. 또한 민철은 과도하게 밝고 즐거운 모습을 담은 게시물을 통해 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지연에게 보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사실 자신에게도 나는 괜찮다고 최면을 걸기 위한 것이었고 내면 깊숙이 남아있는 미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다. 민철은 소셜미디어의 활기찬 일상과 새로운 취미 활동을 과도하게 공유하면서 지연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인상을 남기려 했다. 요즘 정말 바쁘고 잘 지내는 중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올리며 그녀가 자신의 게시물에 반응하길 바랬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사실 정반대였다. 그는 지연이 자신의 게시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집착하면서도 스스로는 나는 잘 지내고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애썼다. 이처럼 과도한 행복을 연출하려는 모습은 실은 아직 미련이 남아있음을 드러내며 지연의 반응에 따라 그의 감정이 좌우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겉으로 보이는 강한 척과 달리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별 후 민철은 지연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했다. 그가 그녀와의 연락을 단절한 이유는 자존감이 더욱 낮아진 상태에서 그녀의 소식을 접하면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였다. 민철은 단절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은 여전히 그녀에 대한 감정을 떨쳐내지 못했다. 차단은 진정한 단념이 아니라 상처를 감추기 위한 방어적 조치에 불과했다. 민철은 지연을 놓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결심을 굳히기 위해 차단을 선택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미련과 자존감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이처럼 이별 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과거 연인에 대한 미련과 상처가 남아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온 세상을 줄 것처럼 달콤하고 뜨겁게 시작된다. 하지만 그 열정 뒤에 숨은 불안과 결핍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운 껍질처럼 균열이 생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를 통해 자신의 결핍을 메우려 한다. 그러나 상대는 그 기대와 무게감에 지치고 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향한다. 이제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과의 연애가 왜 치명적인 바이러스처럼 관계를 좀먹는지 그 이유를 이해했을 것이다. 건강한 관계는 각자의 자존감과 서로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통해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닌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